평화가 코앞에 왔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믿으십니까? 뉴스에서는 연일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점치고 외교관들의 분주한 악수를 보여주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수면 아래를 직시해야 합니다. 말로는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살상무기들이 집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들이 단순히 위험용으로 그 먼 바다를 건너갔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 오일 쇼크나 걸프 점거는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철저하게 계산된 폭풍 전야의 침묵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쏟아지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어 안심하고 계신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이미 그들이 설계한 치명적인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오늘 뉴스 24시는 언론이 감추고 있는 거짓 평화의 가면을 벗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된 진짜 전쟁의 서막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평화의 비둘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고 이집트가 비밀 채널을 가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중동의 진정한 해빙 모드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세 전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기만술이며 외교라는 가면을 쓴 사실상의 선전포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보통을 인용한 알-아라비 알자디드의 보도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들을 보십시오. 우라늄 농축시설 완전 폐기, 미사일 사거리 제한, 그리고 시위대 처형, 즉각 중단. 이것이 과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협상안이 아니라 패전국에게만 강요할 법한 굴욕적인 항복 문서입니다. 이란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이 조건들을 테헤란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것을 워싱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안을 던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 닉슨 행정부 시절의 미치광이 이론을 떠올려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통제불능의 인물이라는 공포심을 심어줌으로써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전략 말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척하지만 다른 한 손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쥐고 이란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만에는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미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 지중해에서는 USS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이란의 서쪽 측면을 겨냥하고 있고 태평양에 있던 USS 조지 부시마저 뱃머리를 돌려 이란을 향해 전속력으로 항해 중입니다. 육해공이 완벽하게 이란을 포위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와 전자전기 EA-80G 그라울러까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전력들이 단순히 이란의 우라늄 농도를 몇 % 낮추자고 그 먼 길을 달려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 대응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는 그 즉시 핑계를 댈 필요도 없이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무언의 압박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평화회담이라는 쇼는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한 헐리우드 액션에 불과합니다. 이란이 거절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폭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정작 미국이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환호는커녕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적을 죽여주겠다는데 동맹국들이 말리는 이 기이한 역설.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우방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뼛속까지 공포를 느끼는 지점은 바로 미국의 어설픈 공격입니다.
칼을 뽑았으면 적의 목을 베어야 하는데 미국이 적당히 상처만 입히고 뒤로 빠질 경우 그 피 튀기는 보복은 고스란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마주한 동맹의 딜레마입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있었던 비공개 회동은 이 긴박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우디의 실세이자 빈살만 왕세자의 친동생인 칼리드 빈살만 국방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1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습니다. 악시오스와 정고통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사우디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당신들이 군대를 이만큼 끌고 와서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이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협이 빈 껍데기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테헤란의 폭주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속사정은 더 처참하고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섣부른 개입을 경계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방공망의 과부하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언돔을 무적의 방패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의 불균형입니다. 이란이 몇백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과 로켓을 소나기처럼 퍼부을 때 이스라엘은 한 발에 수천만 원이 넘는 타미르 요격 미사일을 쏘아대야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국지전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재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본토를 타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은 보복을 위해 비축해둔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아이언돔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만류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확실하게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규모 전면전이 아니라면 차라리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습니다. 군사력을 물리자니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공격을 감행하자니 동맹국들이 보복의 불바다가 될 판입니다.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이 치명적인 공백기. 바로 이 틈을 타서 서쪽에서 거대한 붉은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닙니다. 이란을 디지털 요새로 만들고 있는 그 존재,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주춤거리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 중국은 이미 이란의 안방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과거의 중국이 단순히 이란의 석유를 사주며 미국의 제재 구멍을 메워주는 경제적 파트너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테헤란의 신경망을 장악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경호원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모던 디플로머시 최근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수술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기술 고문단이 이란 정부의 핵심 서버에 접근해 서방 세계가 심어놓은 모든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중국이 통제 가능한 독자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란의 국가 데이터를 통째로 암호화하여 중국 본토의 안전한 서버로 백업하는 이른바 데이터 망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이란의 전력망을 끊거나 통신을 마비시키려 해도 중국의 백업된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복구해버리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적의 공격 무력화시키는 디지털 주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어막입니다.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려면 단순히 테헤란의 방공망만 뚫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이징이 구축한 거대한 방화벽, 즉 만리 방화벽, 시광 만리 방화벽을 덩배가 먼저 넘어야 합니다. 중국은 이란을 자신들의 기술적 식민지가 아닌 서방 세력에 대항하는 최전선의 요새로 개조했습니다. 게다가 물리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고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연합 해상훈련은 비록 미국의 공격짐으로 인해 2월 말로 잠시 연기되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입니다. 중국의 오성홍기가 걸린 구축함이 페르시아만에 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군은 함부로 방아쇠를 당길 수 없습니다. 등 뒤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방패가 버티고 있고 옆에는 러시아의 무기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춘 그 순간 무대 뒤에 숨어있던 진짜 주인공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일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그 노인의 손에는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섬뜩한 메시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든든한 디지털 방패를 확인한 이란.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를 하나로 계속시킬 강력한 정신적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일간의 기이한 침묵을 깨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다름 아닌 이란 혁명의 아버지이자 공화국의 창시자인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묘소였습니다. 많은 서방 언론들은 80대 노인의 건강 이상설에만 집중하며 겉모습을 평가절하 했지만 뉴스 24시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 장면에는 소름 끼치는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상 속 하메네이는 시종일관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팔은 옷자락 속에 감춰진 채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1981년 연설 도중 마이크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하면서 그는 오른팔의 신경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당시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나 기적적으로 생還했고 그날 이후 그는 이란인들에게 신의 가호를 입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하메네이가 굳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창업자의 묘소에 서서 마비된 오른팔 대신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전 세계에 송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향한 무언의 시위입니다. 나는 1981년의 암살 테러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다. 미국의 폭탄이나 암살 위협 따위는 나를 꺾을 수 없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던진 한마디는 더더욱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호메이니가 남긴 유산을 두고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미국이 내건 우라늄 포기나 미사일 폐기 같은 조건들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서방 세력과 맞서 싸웠던 그 결사항전의 정신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의지는 확인되었습니다.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전술. 하메네이는 자신의 권위와 목숨을 걸고 미국과의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지도부의 결단이 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실질적인 타격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도에서 붉게 칠해진 단 한 곳. 한국 경제를 포함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그곳이 마침내 봉쇄됩니다. 하메네이의 정신적 산전포고가 끝나자마자 이란 외무부의 수장 아바스 아락치는 곧바로 실행 계획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그가 방송에 들고 나온 지도는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이란과 미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모든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로 붉게 칠해진 호르무즈 해협에 꽂혔습니다. 아락치는 주저없이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이 붉은 점을 폐쇄하겠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동맥을 끊어버리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기뢰를 부설하고 해협을 봉쇄하여 유조선의 발길이 끊긴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 즉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이미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위협받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은 1,500원을 넘어 1,600원, 1,700원까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3,000원을 가볍게 돌파할 것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충격이 우리 밥상을 덮친다는 뜻입니다. 이미 전조 증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역 통과를 주저하고 있으며 전쟁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아직 미사일 한 발 떨어지지 않았지만 경제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 전원들이 해협을 지키고 있다지만 좁은 수로 곳곳에 숨겨진 이란의 무인 자폭보트와 기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 한 척의 유조선이라도 피격되는 순간 그 공포는 전 세계 증시를 패닉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너희 동맹국들의 경제를 인질로 삼아 다 같이 죽겠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노리는 공포의 균형입니다. 총성 없는 경제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8,000km 밖 중동의 불길이 우리 집 안방까지 번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물밑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동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된 압박, 동맹국들의 필사적인 만류, 그리고 이란을 요새화하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개입까지.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뉴스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녹아내리고 주유소의 숫자가 바뀌고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는 현실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방심한 자들에게 가혹했습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지금은 낙관할 때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내 자산과 가족을 지킬 방어막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금과 달러, 그리고 에너지 관련 지표들을 예의주시하십시오. 환율의 미세한 변동이 바로 전쟁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자만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뉴스 24시는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신호만을 걸러내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가올 위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현재 시점의 국제정세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투자 조언이 아님을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24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